인문사회 관련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다음에 칸트 관련한 내용인데요. 우선 토마스 아퀴나스 관련한 사랑의 본질 관련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질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말인데, 본질은 일단 변하지 않는 속성, not 변화. 보통 이제 본질을 밝힌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정의한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정의한다라고 하면은 쉽게 이제 누가 봐도 변화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바로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우리는 통상 본질을 밝혔다. 근데 이제 본질을 밝히는 대상이 사랑입니다. 사랑. 참,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통상 이런 말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많이 안 하죠. 당연히 뭐 사랑은 누구나 다 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할 수 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거를 이제 설명한다는 거가 바로 본질을 밝히는 거고요. 정의하는 거죠. 정의의 결과는 쉽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능력자인데, 그거를 바로 시작인 아모르, 사랑이다 이꼴 아모르. 일단 아모르는 우리가 잘 모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일단 사랑을 잡아내시면 되고요. 아모르를 분석. 자, 분석이라는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구분이라는 말하고 이제 구분이 되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석이라는 말은 나누다, 구분도 나누다. 하지만 분석 같은 경우는 A가 B와 C로 모두, 그러니까 B와 C가 모두 있어야 A가 되는 거, 이게 바로 분석이 되는 거고요. 구분 같은 경우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죠. 그렇지만 이제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다, 이 논리가 나오는 거가 바로 구분입니다. 분석은 모두 나와야 비로소 100, 즉 얘가 100이 되는 거고, 구분하고 분석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좀 사랑을 분석한다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건 원래 과학적 개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쨌든 공부하겠다, 쉽게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거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각입니다. 자, 그는 인간이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을 이제 100%로 잡아들라고 했을 때 인간을 선을 추구하는 욕구를 지닌 인간 이꼴 선이고, 선은 바로 욕구의 이제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지닌 존재라는 말 체크. 존재라는 말은 있다 존에 있다 재. 그러니까 2번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존재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있을 때는, 또는 2번 있는 사람보다 한 번 더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3번 있는 거죠. 있다의 N승이 바로 존재. 욕구를 지닌 존재, 선을 추구하려는, 그러니까 추구하려니까 선이 지금 더 최종 목적인 거죠. 선은 뭐죠? 착하다, 옳다. 그리고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의 행위 원천이, 그러니까 욕구를 또 추구하고, 욕구는 선을 추구하고 욕구를 또 추구하는 거가 바로 사랑이다. 인간의 행위 원천이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욕구를 추구하고,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한다, 이런 논리가 나오네요. 바로 사랑이다. 사랑의 정의, 사랑의 본질, 원천. 가장 여러분들 보통 이제 위쪽으로 가시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금 원천, 바닥으로 옵니다. 기초. 이게 정말 중요한 사고입니다. 중요한 사고. 기초를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보통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상위. 그렇지만 이 상위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사랑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선도 잡고, 모든 욕구와 관련된 내용. 이때 선이란 다시 정의해 주네요. 선 이꼴 자신이 좋은 것. 그쵸? 좋다.
본성 적합 또는 기쁨. 됐죠? 자, 이렇게도 정의가 갑니다. 그러면은 쉽게 가면은 선 이꼴 기쁨. 그러면은 가장 쉬운 말로 정리가 됐네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 이거였네요. 선이란 기쁨이다. 그쵸? 그리고 기쁨이 바로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네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더 복잡해지겠죠, 내용들이. 자, 항상 생각은 산수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는 거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공부하는데 이제 결국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는 거가 학문이라고 한다면은 국어는 요 사이에 디테일한 말들을 지금 뭐 를, 인데, 는, 려고, 말한다, 뭐뭐란 이런 조사, 어미, 접사를 이해하는 거가 바로 국어입니다. 괜찮죠? 첫 번째 문단은 뭐 어렵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기쁨 가장 중요한 말이네요. 기본형은 기쁘다. 그죠? 그 다음에 적합하다. 이거 정말 어려워요. 선, 착하다, 좋다. 좋다라는 거. 옳다, 좋다라는 말 정말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제 앞부분에서 선을 바로 기쁨으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 이꼴 기쁨이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 선악을 판단한다라는 거는 기쁨하고 그러면 기쁨의 대비는 뭐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대비로 잡는데 이제 저는 더하기로 잡아 드릴게요. 기쁨하고 슬픔이 있죠. 그죠? 굳이 말하면은 또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나쁜 거가 있겠죠. 그죠? 선이 있고 그러면은 선의 대비 악. 그죠? 그러면은 선이 요거기 때문에 악도 잡을 수 있죠. 이렇게. 이런 구조 생각을 만들어 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한테는 선도 있지만 악도 있다. 그래서 보통 이거 대비로 잡아시는데 저는 기본 더하기로 잡아 드립니다. 왜냐면은 우리한테는 기쁨만 있는 거가 아니라 슬픔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슬픔이 훨씬 더 많습니다. 95, 기쁨은 5. 5%의 기쁨을 위해서 95%의 슬픔을 참고 인내하고 이 슬픔을 통해서 비로소 5%의 기쁨을 정말 크게 느낄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자, 어쨌든 꼼꼼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쉽게 글을 읽어 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체크드린 거. 이 문장이 조금 어렵고요. 나머지는 읽어볼 만합니다. 둘째가 보면은 여러분들은 첫째. 둘째를 보면은 앞에 첫째 나왔겠죠. 첫째와 둘째가 모두 합쳐져서. 그죠? 자, 둘째부터 읽어볼게요. 얘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고,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추론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쭉 읽어내오는데 여기에서 기억이 안 나면은 얘를 통해서 다시 뒤집어서 앞에서 했던 말들을 다시 되뇌이는 거. 이것도 또한 능력입니다. 자, 둘째, 감각적 욕구. 감각적인 인식 능력에 의해서 선, 아까 나왔죠? 기쁨. 선으로 인식되는 것을 추구하는 반면에 자, 감각적 욕구라는 거는 감각적 인식 능력. 반면에 지적 욕구는 지성에 의해서 선으로 이해된 것을 추구한다. 자, 일단 선을 추구하는 거는 맞죠? 선이 뭐였죠? 기쁨. 그죠? 항상 이 부분은 잡아내시면 좋겠네요. 왜냐면은 감각적인 인식 능력, 대상 체크할게요. 대상의 선악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선악을 선이 있고 악이 있죠. 제가 계속 우리한테 인간한테는 필요한 거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슬픔이네요. 그죠? 얘를 선악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거가 얘네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기쁜 거랑 슬픈 거를 그냥 다 선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얘도 있는데 그냥 선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다 보이는 거죠. 얘가 이제 잠재되어 있는데 이거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고요. 그럼 지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성은 대상이 무엇이든지 이해한 바 즉 알다. 선악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아하, 괜찮죠?
결국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구분은 다른 말로 하면 나누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정보를 볼 때 A가 하나로만 보이면은 좀 공부가 덜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간을 보다 보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렇게 나눠 보여요. 근데 인제 지금 나눈다가 여러분들은 이게 더하기로 보이시는데 저는 이거 나누다라는 표현을 해 드리거든요. 자, 다시요. 한번 보세요. 100을 50과 50으로 도와서 50과 50이 더하면 100이 되죠. 이게 인제 수학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면은, 국어적 사고방식은 100은 다시 50과 50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더하기는 나누다라는 표현으로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나누다는 진짜 이거죠. 이렇게 분자 분모를 해 가지고, 그죠? 또는 요렇게 나눗셈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다 선 하나만 더 그으면 더해도 나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 포인트 잡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인제 핵심이었던 거예요. 자,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의 차이점. 어떻게 보면은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 자, 그러면 앞부분에 뭐 나왔겠어요? 감각적 욕구. 자, 우리한테 욕구라는 거는 그동안은 이제 얘가 없이 하나였단 말이죠. 욕구라는 거는, 인간의 욕구라는 거를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했다, 둘로 나누다, 더했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를 대비로 잡으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이 훨씬 더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잡아 드릴게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거가 아닙니다. 둘을 모두 가지고 있고, 이게 인제 정도의 문제로 가는 거죠. 감각이 50이고 지적인 거가 50이면은 이건 인제 이상한 겁니다. 이때 내가 인제 감각을 더 올릴지 내릴지, 지적인 거를 더 올릴지 내릴지, 우리는 이제 통상 지적인 거를 더 올리고 싶어 하는데, 그러고 인제 감각을 지우죠. 그쵸? 어쨌든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은 앞부분에서 제가 어떠한 내용들을 언급했는지 요것만 잡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선은 기쁨이다. 요것만 잡아내시면은 여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고는 이렇게 가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얘 또 정의 주겠죠. 또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쉬운 말이 나옵니다. 쉬운 말. 사실 여러분들 감각적 욕구라는 말하고 지적 욕구라는 말 딱 들었을 때 바로 느껴지시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 내용이 쉬워지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때 선을 추구한다는 거는 동일하다. 왜냐면 아까 욕구가 추구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선이었죠. 얘가 인간의 욕구니까. 그러니까 욕구 안에 선은 무조건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차이점은 선에 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더하기로. 선이면서, 그러면 이 논리는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은, 이거 진짜 쉬우면서도 어려웠어요. 선하고 악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이 포인트를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감각적 욕구는 얘를 구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같아 보이는 거죠. 근데 지적 욕구는 얘를 구분을 해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능력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공부 능력은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은 뭐예요? 나누다. 자, 하나로 덩어리로 보였던 애가 여러 개로 나눠 보이면은 이제 공부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였고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대상은 무조건 잡으세요. 대상에 의해 촉발되는, 자, 수동, 능동. 자, 이거는 수동이고, 그 다음에 얘는 능동이네요. 능동보다는 이제 적극으로 바꿨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동적이다라는 말은 이제 문법적으로 오면은 이게 좀 너무 재밌죠.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이. 이거 쉽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너무 문제만 풀고 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제시문이에요. 얘는 수동이고, 수동을 다른 말로는 이제 피동이라고 하죠, 우리가. 얘는 능동이 되고, 얘는 적극적. 그러면 이거 말 또 바꿀 수 있죠, 소극적.
그쵸?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 안에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정도의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욕구라는 거를 이렇게 지금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리고 인제 여기가 정리가 됐죠. 얘는 구별 못하는 거죠. 선 안에 악이 들어올 수 있다. 그거를 바로 사탕으로 지금 단맛. 단맛이 일단은 단맛이 어린아이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은 인제 우리가 성인병, 당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비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적. 근데 이거를 뭐 지적이다까지 얘기할 거가 아니라 이건 그냥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냥. 근데 어쨌든 그게 인제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알다. 알다라는 말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탕은 기쁨을 주지만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기쁨은 이꼴 선이었었잖아요 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탕은 우리한테 선이 될 수 있지만 지적인 면으로 보면은 지적 욕구로 판단해 보면 욕구가 다시 선인데 얘는 악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정의했어야죠. 우리한테 욕구는 선과 악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도 추구하고 악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그래서 뭐 '선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좀 생각 바꾸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악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도의 문제인 거죠. 성선설, 선악설, 성악설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핵심 키워드는 다 나온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가 보면은 너무 재밌죠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더하기 산수만 잡아 드리면은 제가 지금 잡아 드리는 잡고 있으면은 너무 쉽습니다.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 이제 구분이 되시죠? 감각적 욕구, 지적 욕구. 있는 곳에 항상 사랑이 있다. 왜? 사랑은 저변에 있는 거니까 가장 밑에 있었죠. 위에 안 있었습니다. 방향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해 드리는 거가 방향입니다. 보통 요렇게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저는 밑을 보라고 합니다 학생들한테. 그리고 간혹 물론 돌아왔던 과거는 인제 갈 때 위를 한번 보긴 해야죠. 하지만 전형적인 방향은 밑입니다. 우리가 가장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그거는 의외로 쉬운 말들입니다. 어쨌든 양방향 다 보면 더 좋고요. 이꼴 나오면 더 좋고요. 그죠? 어쨌든 방향 잘 잡으세요. 사랑이죠. 사랑이 선을 향하는 거죠. 선은 인제 위쪽에 있는 거죠. 향한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에 의해서 추구 행위를 일으키는 힘이다. 얘가 사랑 이꼴 힘이다. 너무 멋진 말이네요. 특히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에 의해 추구 행위는 정념이다. 감각은 바로 정념이다. 다시 또 이꼴 나왔어요. 정념. 그럼 정념 다시 또 정의 주겠죠. 맞죠? 그럼 또 설명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정념이라고 칭하고 사랑을 전제하지 않는 정념은 없으며 선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여러 정념이 비롯된다고 하였다. 만약 여러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나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동시성. 동시에 하나. 그러면은 이때 이 선을 감각적 욕구를 바로 지적 욕구가 관여를 하는 거죠. 인간이 가장 먼저 추구할 감각적 욕구를 지성에 의해서 아까 지성이라는 말은 지성 이꼴 요거까지는 안 잡아 드렸네요. 지성은 바로 또 지적 욕구하고 연결되죠. 그쵸? 여기 감각적 욕구 나왔고 지적 욕구 이꼴 지성이니까. 자 이런 것도 그냥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적 욕구 이꼴 지성. 그쵸? 이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바꿔진 거죠. 지성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 잡아 드릴게요. 선택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선택을 잘하는 거가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선택을 잘한다라는 거는 능력입니다. 다른 것보다 더 선이다. 중요한 건 더 정도의 문제로 왔네요. 그래서 정도, 선이라고 이해되는 것을 알다, 우선 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아퀴나스가 말하는 인간의 사랑은 선에 대한 자신의 이해, 그러니까 지성이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감각보다는 쉽게 말하면 이성에 준하는 지성.
우리가 인제 통상 이성을 이해하는 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자신의 이해에 근거해서 입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이라고 한다.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 즉 나한테 선, 진짜 착한 거, 악은 빼는 거죠. 자, 근데 이 생각에 뭐 어쨌든 고민을 해 봐야죠. 우리가 악을 정말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느냐. 그죠. 어쨌든 재밌죠. 자, 여기서 제가 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려운 글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쉬운 글도 아니다. 왜? 토마스 아퀴나스가 생각을 오랫동안 고민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인제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인제 구분이라는 말을 좀 떠올릴 수 있고요. 분석이라는 말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처음에 하나가 100 이었던 거가 인제 100 이 쪼개지는 거죠. 이거가 인제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 보면은 느낌이 이런 느낌이죠. 100을 만드는데 100을 만드는데 감각적인 애는 한 5% 주는 것 같고요. 얘 한 95 주기는 느낌이죠. 근데 현대 사회는 이 정도가 조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여기가 인제 강력할 수밖에 없지만 현대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얘를 지워 버립니다. 없다라고 하죠. 과학자들 그냥 여기서 100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감각이 100 이다. 몸이 100 이다. 물질이 100 이다. 그래서 지금 철학에 관한 정신에 대한 부분이 우리한테는 많이 삭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또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 대안이 여러 가지 나오겠죠. 저는 가장 매력적인 거는 얘가 49가 나오고 얘가 50일 나오면은 좋지 않을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는 나중에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성에 또는 지적 욕구에 너무 힘을 주면은 의외로 답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좀 집중해 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지적인 거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감각 생각보다 중요합니다.